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새벽 5시 47분입니다. 이틀 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량을 전망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예측치에 대해서 저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나도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당의 박정훈 의원도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나 8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 1심 재판장이 야당의 공세와 압박에 겁을 먹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재판장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재판장에게 겁먹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는 취지의 내 발언을 일부 인사들이 마치 내가 벌금 80만 원을 바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말한 그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한 거짓말 혐의입니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해외여행도 함께 가고 골프도 함께 친 산하공기업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마침 오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에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다른 하나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열흘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한 거짓말로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은 거짓말이 아니었으라기보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설명이 차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선거 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가 그 판결로 사실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다. 이게 형량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송평인 논술위원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선고하는 데는 각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 중에 사표를 낸 어느 판사처럼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무도한 행태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은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은 그걸 인용해줄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법불악의 성불요곡,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줄은 굽어서 청량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판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하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나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20만 원 정도 낮춰줘가지고 80만 원, 벌금 80만 원으로 해가지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고를 하면은 역사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나쁜 방향으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고 뭐 안팎이 어떻고 이런 거 일체 고려하지 않고 관례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하면은 송평인 논술위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냥 가만두면 될 텐데 괜히 윤상현 그것도 여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8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초를 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계산이 안 맞다 하는 이런 느낌은 듭니다. 감사합니다.